지난 6년 동안 저는 스프링 작동 흡입 밸브부터 다이어프램 작동 피스톤까지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더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가장 단순한 공기 엔진 설계일 것입니다. 상단에는 볼 밸브와 밸브를 열기 위한 피스톤의 핀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설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압 이산화탄소 캔을 사용하는 엔진들이 있는데 이 엔진들도 바로 이 볼 밸브 설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엔진들이 완전히 밀폐된 피스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걸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피스톤이 실린더의 위쪽으로 움직이면 밸브를 밀어서 열고 고압의 공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밸브가 닫히면 더 이상 공기가 실린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피스톤 주변 공기 누출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면 배기포트 아래로 지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압력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플라이 휠의 관성으로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스톤 핀이 너무 길면 볼 밸브가 일찍 열리게 되어 엔진이 역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 밸브는 사이클에서 최대한 늦게 열려야 합니다.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 위쪽 공기를 압축합니다. 이때 공기 압력은 공급 압력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탱크로 다시 들어갑니다. 피스톤 위의 큰 부피가 압축을 줄여줍니다. 단순한 설계지만 맞춰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 먼저 기밀을 유지하는 피스톤 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폼3 플러스 프린터, 로레진을 사용해 실린더와 피스톤을 세임디 프린팅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피스톤에 오링을 장착하니 밀봉이 되는 것 같았지만 실린더에 너무 꽉 끼었습니다. 윤활제를 조금 발라도 마찰이 심해서 오링이 닿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피스톤 크기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밀폐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크랭크 케이스와 크랭크 축을 출력하는 것인데 저는 프로사 마크3로 PLA 소재를 사용해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 베어링을 크랭크 축에 끼워 크랭크 케이스에 넣습니다. 피스톤을 크랭크 축에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 대에서는 저는 작은 구부러진 철사를 사용하며 이는 이전 엔진에서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피스톤을 철사해 실린더를 그 위에 끼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넷 밸브용 볼과 고압 공기 공급 장치를 위쪽에 부착합니다. 하지만 과연 작동할까요? 처음 시도에 그게 작동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방금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링이 60, 70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일 때는 전혀 밀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80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피스톤을 맨 위로 밀어올리면 밀봉이 됩니다. 처음에는 세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오링이 팽창해서 벽에 밀착되어 실제로 밀봉이 됩니다. 이 엔진은 80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하 압력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낮으면서 더 큰 피스톤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링이 더 낮은 압력에서도 밀봉되고 엔진은 기본 구조임에도 놀랍게 잘 작동합니다. 엔진에 윤활유를 더 많이 넣으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기구로 나오는 공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링이 밀봉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스톤을 지나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공기가 상당히 많이 낭비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직접 피스톤 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피스톤 실은 위쪽에 플랜지가 있어서 그 위의 압력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합니다. 피스톤이 밸브 쪽으로 올라가면 공기가 피스톤 주위를 흐를 수 있습니다. 밸브가 열리면 공기 압력으로 플랜지가 팽창해 실린더에 밀착, 밀봉됩니다. 오링으로 밀봉한 것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몰드를 3D 프린터로 출력했고 투파트 실리콘도 샀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실리콘을 몰드에 천천히 떨어뜨려서 한쪽에서부터 채워주면 공기가 갇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무딩칼을 사용해서 몰드에서 실링을 분리할 수 있고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작동은 하지만 윤활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흡입 밸브가 열릴 때 피스톤 주변으로 새는 공기가 훨씬 적어진 것 같습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약간의 설계 변경만 필요합니다. 이 마찰의 원인은 플랜지의 윗부분만 실린더에 닿아야 하는데 전체 실이 실린더와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새로운 설계의 실입니다. 전체 실이 팽창하더라도 아래 부분은 실린더와 접촉할 만큼 충분히 팽창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실에는 기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혼합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실리콘을 진공 챔버에 넣어서 기포를 팽창시키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진공 챔버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기에 실리콘을 넣고 끝을 막은 뒤 피스톤을 당기면 진공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기포가 팽창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후 공기를 다시 주입하면 실리콘에 기포가 없어 보입니다. 또 주사기를 사용하면 실리콘을 몰드에 넣기 더 쉽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링을 제거하고 저렴한 진공 솔루션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포가 없는 걸로 봐서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면 실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팽창해서 실린더와의 접촉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에는 조금 덜 유연한 재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고무 재질은 쇼어 경도계에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실리콘이 젤리곰 정도의 경도였다면 이건 연필 지우개에 더 가까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탈형 탭을 추가해도 몰드에서 빼내기가 정말 악몽처럼 어렵다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를 빼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질도 너무 딱딱해 엔진 작동 시 원래 올인처럼 제곱인치당 약 80파운드임의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과 딱딱한 고무로 다양한 피스톤 실을 테스트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연구 및 개발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개발 쪽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베이를 둘러보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에어호그스 스카이샤크 공기 추진 비행기입니다. 창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영상은 서프샤크 VPN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태블릿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인터넷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서 온라인에서의 신원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기의 실제 위치를 새로운 위치로 바꿔줄 수도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로든 가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가상 위치를 바꿔 해외 라이브러리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볼 수 없는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합니다. 서프샤크는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 추적,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보안의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 같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프샤크 가상 사설망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 폼 스탠턴을 사용하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이용하면 가입 시 3개월을 추가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서프샤크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25년 된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뜯지 않은 거의 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후로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델이 출시됐을 때 3살이었기 때문에 더 낮은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압축 공기 엔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제 생각이 잘못됐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2017년에 처음 만든 3D 프린터 출력 공기 엔진은 에어호그 디자인을 참고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디어는 피스톤 위에 있는 작은 스프링이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흡입 밸브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설계였지만 스프링이 고장나기 쉬워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It seems the piston seal is far thinner than any of my 하지만 실제 에어호그스 엔진을 살펴보면 스프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에는 이 흥미로운 실링 디자인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저는 동체 폼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이 폼은 핫글로로 붙어 있었고 원래 있던 병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진을 컴프레서 에어 공급 장치에 맞게 나사산 어댑터를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be worth pursuing further.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브래킷으로 위치를 고정할 수 있어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피스톤 스프링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가 처음 만든 엔진은 사실 독특한 설계였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제가 최근에 만든 에어 엔진은 본질적으로 25년 전 에어호그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엔진을 분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망가질까 걱정됐는데 먼지 한 조각이 실린더에 들어가 흡입 밸브에 끼면서 엔진이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결국 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스톤 실은 제 설계보다 훨씬 얇고 투명한 딱딱한 고무와 비슷한 재질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에 고정되지 않고 느슨한 볼앤 소켓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장시간 테스트를 해보니 커넥팅 로드가 피스톤에 비틀림 하중을 주기 때문에 실린더 한쪽에 마모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호그의 설계가 정말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력 테스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Gathered from the Airhogs engine and build our own. To create such a thin wall piston seal, I printed a positive mould of the seal and used silicon to create a negative mould. This means the final mould will be flexible, which not only helps with 이것은 제가 이전에 만든 최고의 다이어프램 공기 엔진에서 얻은 추력 데이터로 최대 추력은 1.18 뉴턴이고 작동 시간은 약 60초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어호그 엔진입니다.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엔진은 제가 이전 엔진에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추력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작동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을 측정하면 엔진 임펄스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엔진 효율의 척도입니다. 예전에 이것을 마일당 갤런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60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압력에서 2리터병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추력 시간입니다. 이 결과 충격량은 39.7 뉴턴 초였습니다. 참고로 제 이전 엔진의 충격량은 겨우 24.6 뉴턴 초였습니다. 에어호그 엔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엔진을 만들어 봅시다. 얇은 벽에 피스톤 실을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로 양각 몰드를 출력한 후 실리콘으로 음각 몰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몰드가 유연해져서 공기가 갇히지 않고 모든 틈새를 잘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가 다 마르면 피스톤 실을 몰드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을 피스톤에 붙여 플랜지 부분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스톤에는 연결봉 혹은 잘 연결되지 않는 봉이 맞물릴 수 있도록 내부 소켓 동도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스톤 실이 예상대로 팽창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팽창해서 거의 뒤집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디자인을 작업하면서 다음날 엔진을 다시 테스트해 보기로 했고 정말 완벽하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the old engine required this initial air storage section. 이 현상은 고무가 완전히 경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첫 테스트 때는 완전히 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거의 뒤집힐 뻔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버티면서 기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력 테스트 스탠드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요? Back after each cycle, and you can definitely hear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건 분당 회전수가 꽤 높고 공기가 다 빠지기까지 2분 정도 걸릴 만큼 성능이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공기 엔진 중 최고 성능입니다. 이제 새 엔진의 추력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추력이 56%, 나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작동 시간도 거의 2배로 길어져서 73.6 뉴턴 초의 임펄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략 3배에 달하는 효율입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제 예전 엔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예전 엔진이 2단계 흡입 밸브의 일부로서 초기 공기 저장 구간이 필요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엔진에 제곱인치당 60파운드의 압력이 유입돼도 실린더에 도달할 때쯤 부피가 거의 2배로 늘어나 피스톤이 받는 압력은 제곱인치당 약 30파운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다이어프램을 늘리는 데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이 에너지는 매 사이클마다 다시 튕겨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을 연달아 작동시켜보면 성능 차이가 확실히 들립니다. As you can imagine, producing more thrust will result in lower efficiency, but just 여러 번 추력 테스트 후 최대 출력이 점점 줄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피스톤 핀이 분당 고회전으로 흡입 밸브에 충격을 주며 마모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스톤에 금속 핀을 추가하고 실링이 휘는 걸 막기 위해 턱도 넣었습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 동일한 최대 추력을 냈지만 더 오래 작동했습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그 결과 효율이 더욱 높아져 121.4 뉴턴 초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다이어프램 엔진의 약 5배, 에어호그 엔진의 3배에 해당합니다. 다음 단계는 엔진을 비행기에 장착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얼마나 추력을 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피스톤 이동 거리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엔진은 이제 이전의 10mm 대신 15mm의 피스톤 이동 거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토크를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더 많은 추력을 만들어내면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이 엔진의 최대 추력을 보세요. 3.75N 최대 추력입니다. 이는 약 380g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과 같고, 제 예전 공기 추진 비행기의 전체 무게가 240g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면 수직으로 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입니다. 물론 작동 시간은 1분으로 조금 짧지만 그래도 91.6N 초의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음 논리적인 단계는 경량 비행기를 만들고 엔진을 효율성과 추력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다면 구독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